이런 시그널이 포착됐는데 나만 알고 나는 주식을 던지고 나는 보고서를 매도로 바꾸고 목표 주가를 내리고 나서 주가 떨어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일은 신만이 가능해. 털고 나가시게요? 2017년에도 이랬다. 27% 폭락 뒤에 신고가만 3번이라고 해서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님께서 기사를 써주셨습니다.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다음에 뭐 레버리지 ETF, 그 다음에 코스피 ETF, 뭐 반도체 ETF 이런 거 투자하시는 분들이 한 최소 10중 8구? 8, 90%는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투자자 분들 중에. 근데 이게 고점을 찍고 주가가 많이 내렸습니다. 그러고서도 변동성이 계속 큰데, 마음이, 삼성전자 뭐 바뀐 게 없는데, 하이닉스 잘하고 있는데, PER이 너무 낮아진 거 아니야? 전고점은 한번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거기 가면 내가 그때 팔아야지? 뭐 이런 생각들 하실 거예요. 근데 왜 주가는 자꾸 내리지? 대체 무슨 일이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힌트가 될 만한 기사입니다. 영업이익 피크는 내년 4분기. 2017년에 18년 사이클 당시에는 실적 고점 전까지 신고가를 3번 경신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기사를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반도체 메모리 슈퍼사이클 당시를 돌이켜보면 반도체 주의 상승 여력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증권사 분석이 나왔다. 최근 반도체주가 가파른 조정을 받으면서 실적 고점 논란이 부각되고 있지만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종료됐거나 주가 상승 흐름이 끝났다고 단정하기에는 이르다는 평가다. DS투자증권에 따르면 보수적으로 봐도 영업이익 고점은 내년 4분기 이고 주가는 재차 신고가를 시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수적으로 봐도 영업이익 고점이 내년 4분기라는 건 뭐냐면 내년 4분기까지는 이익이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 남았어요? 1년 반이나 남았어. 그리고 보수적으로 봤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뒤에도 2028년에도 이익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1년 반에서 2년 정도 지금 남았는데 뭘 실적 고점 피크아웃 논란이냐. 지금 주가가 내릴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뭐 최근에 그 독일계 뭐 25살 헤지펀드 오너 이런 얘기도 나왔죠. 그 친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이 월가에서 과하게 공포를 조장하고 뭐 공매도 한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걱정하는 게 뭐냐면 영업이익이 피크가 되는 거는 내년 말인데 영업이익의 성장률이 꺾인 거 아니냐. 더블씩 성장하다가 50% 30% 이렇게 기울기가 내려가니까 일단은 주식을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리가 있는 건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영업이익 증가세가 둔화되더라도 주가는 다시 올랐다. 그래서 한번 올랐다가 영업이익 증가세 둔화돼 좀 내렸다가 다시 올라가니까 걱정하지 마라 라는 얘기입니다. 2017년, 18년 메모리 사이클 고점 당시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2018년 3분기에 고점이었다고 합니다. 주가 흐름을 보면 삼성전자는 2017년 11월 1일 고점을 기록한 뒤 하락. 반면 순수 메모리 업체는 SK 하이닉스는 2017년 10월 1차 고점을 같이 기록을 했다가 그죠? 삼성전자가 11월, SK하이닉스가 10월 고점을 기록했다가 삼성전자는 지지부진했는데 SK하이닉스는 다시 2028년 2월 초까지 조정받은 후에 다시 2018년 3월 고점, 2018년 5월 또 고점 하고 나서 주가가 하락했다. 그래서 실적 고점 전에 삼성전자는 1년 전에 내려왔으니까 오케이 그래 이해해. 인정하자. 어쩔 수 없다. 하지만 하이닉스는 그렇지 않았다. 하이닉스는 다시 오를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이고요. 거기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왜 나눠서 보냐.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외에도 이것저것 하니까 나머지도 안 좋았을 거야. 라는 얘기고. SK 하이닉스는 순수 메모리 반도체만 하니까 그거를 고민할 때는
SK하이닉스의 역사를 보는 게 맞다라는 얘기예요. 왜?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투자하는 이유가 뭐야? 결국에는 메모리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만 하는 업체의 역사를 보는 게 훨씬 더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연구원이 실적 증가율의 둔화가 주가 하락으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분기별 영업이익을 보면 증가율 고점은 2016년 4분기.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고점은 2017년 2분기. 그 이후에도 주가가 올랐으니까 지금 영업이익 증가율 둔화되는 거 걱정하지 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재차 신고가 경신을 시도할 여력이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메모리 업황의 핵심 변수인 수급과 가격 지표도 긍정적이다. 공급 과잉의 시그널이 전혀 포착되지 않고 있으며 3분기 디램 평균 단가 상승률 역시 기존 추정치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무조건 SK 하이닉스는 사야 되죠. 그죠? 삼성전자는 아리까리. SK 하이닉스는 사야 돼. 왜? 2017년, 18년 지난번 사이클을 봤을 때 한 번 꺾인 다음에 다시 한번 이익이 꺾이기 전까지는 올랐으니까. 신고가 경신했으니까. 신고가까지만 올라도 지금 50% 이상 오르는 거고 영업이익이 꺾이지 않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번에도 증권사 보고서를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쓴 보고서 원문을 봐야지만이 이 사람의 의견을 제대로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의 보고서를 인용한 뉴스만 봐가지고는 해석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서를 다운받아가지고 가져왔어요. 이겁니다. 아시아 경제에서 인용한 보고서가요. DS 투자증권 섹터 코멘트. 반도체 분야의 이수림 애널리스트가 지난 슈퍼사이클의 주가 흐름은 어땠을까라고 했습니다. 자, 요거예요. 이분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래프가 요거라고. 삼성전자 봅시다. 삼성전자. 이거 옛날이에요. 지금 얘기 아닙니다. 옛날을 봐서 우리가 미래를 전망해 보자. 이런 얘기예요. 요 이렇게 뚝뚝 끊겨 있는 것 같은 그래프가 영업이익이고요. 이렇게 오르내리는 파란색 그래프가 주가입니다. 자, 주가 고점 어디? 2017년 10월. 그 이후로는 주가가 계속 하향세. 이익은 언제 고점? 2018년 하반기. 그러니까 이익의 고점보다 1년 전으로 돌아왔다. 지금 이분의 얘기하기로 2027년 4분기가 영업이익 고점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1년 땡기면 언제야? 2026년 4분기. 지금 2026년 3분기. 삼성전자 그래프만 보면 팔아야 돼. 그런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 SK 하이닉스 그래프 봅시다. 같은 시기 그래프인데 여기 고점을 한번 기록했죠. 같은 시기입니다. 2017년 하반기. 그러고 내린 줄 알았지? 그 다음에 고점. 이익은 언제? 2018년. 2018년 하반기에 이 고점인 건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랑 같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1년 전에 주가 고점을 찍고 내렸고 SK 하이닉스는 고점을 2번 정도 더 경신했다. 그런데 우리는 뭘 보자? SK 하이닉스를 보자. 왜? 순수 메모리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이 매우 수상합니다. 과연 순수 메모리 업체라는 이유만으로 SK 하이닉스의 과거는 맞고 삼성전자의 과거는 틀리다라고 단언할 수 있을까요? 그 근거가 좀 빈약해. 삼성전자는 이분이 말씀하신 대로 메모리 외에 다른 일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이익의 대부분, 기업 가치의 대부분, 그리고 여러분이 투자하는 이유의 대부분은 메모리 반도체거든요. 같아요. 제 생각엔 같은 주식이야. 근데 SK 하이닉스는 괜찮고 삼성전자는 안 괜찮다? 라고 얘기하긴 뭐하니까 SK 하이닉스가 괜찮았으니까 삼성전자도 괜찮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약간 이론의 여지가 있습니다. 자,
보고서는 여기까지인데, 이 내용을 기사 내용을 다시 한번 보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이 부분입니다. 공급 과잉의 시그널이 전혀 포착되지 않고 있으며 3분기 D램 평균 판매 단가 상승률 역시 기존 추정치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팩트만 말씀드리면요. 팩트만. 2분기보다 3분기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실적이 좋을 확률이 거의 99%입니다. 3분기에 메모리 가격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실적이 아주 좋을 거예요. 그건 팩트입니다. 근데 주식을 판 사람들이 또는 목표 주가를 내린 사람들이 또는 빅테크로 갈아탄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가? 모르지 않아요. 모르지 않아요. 심지어는 공급 과잉의 시그널이 포착됐잖아요? 그럼 주가 이렇지 않습니다. 주가 아예 무너졌어. 이거는 제가 좀 과신하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아마도 제 추측입니다. 제 추측인데 이수림 애널리스트보다 제가 좀 더 반도체 역사 길게 봤을 거예요. 주식시장에 좀 더 오래 있었을 겁니다. 아마도. 이런 시그널이 포착됐는데 나만 알고 나는 주식을 던지고 나는 보고서를 매도로 바꾸고 목표 주가를 내리고 나서 주가 떨어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일은 신만이 가능해. 보통은 주가가 다 내린 다음에 알고 보니까 이랬어. 알고 보니까 뭐 중국이 따라왔어. 알고 보니까 해치펀드 청산 때문이었으니까 반등할 거야 라고 뒤늦게 해석하는 거지 이런 것들이 미리미리 포착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포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다른 게. 저는 그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 삼성전자는 1년 전에 하락했고 SK하이닉스는 실적 고점과 거의 비슷하게 주가의 고점을 만들었는가? 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그래프 모양이 다른가를 생각하다가 답은 못 찾았거든요. 답은 못 찾았는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 그럼 과연 2017년, 18년 사이클이 지금과 같은가? 를 봐야 돼요. 지금과 다릅니다. 아예 같은 사이클은 없지. 그래서 과거를 보는 게 매우 깊은 통찰을 주고 이 이수림 연구원의 이 보고서의 맥락은 아주 근사하다고 봐요. 주가는 결과적으로 기업의 이익, 본질 가치, 펀더멘탈과 동행합니다. 근데 그 시기는 예측할 수가 없어. 그 시기를 예측하는 건 점쟁이들이 하는 일이야. 왜 삼성전자가 2017년, 18년 사이클에 1년 먼저 하락했고 하이닉스는 늦게 하락했는가 알 수 없듯이 지금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내년 말 고점이라고 가정하고 보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했으니까 내년 말 고점인데 내년 말에 하락할지 내년 상반기에 하락할지 지금 하락할지는 그건 알 수 없는 게임입니다. 그 중에 가장 다른 점은 뭐냐 하면 2017년, 18년에는 쉽게 말하면 뭐 레버리지 ETF 이런 게 없었어요. 주식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좋아하겠지만 지금처럼 전 세계 사람들, 일반 투자자 포함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을 좋아했던 적은 없습니다. 그 투자자의 심리가 결합이 돼야 시기라든지 고점 저점에 정확한 가격을 맞출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그래프를 보고 저라면 신고가를 경신할 거다라고 확신하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내릴 수도 있었구나. 영업이익의 고점보다
주가의 고점이 훨씬 앞설 때도 있었구나라고 저는 파악했을 것 같습니다.